자, 전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1회를 풀어봤죠. 이번 시간에는 뭐예요? 등기법 12문제. 그래서 등기 2회, 자, 제목을 그렇게 붙여놨죠. 그래서, 자, 부동산 등기와 관련돼서 2회 12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1번 지문에 보니까 각 월거의 등기 기록에 기록되지 않는 것. 자, 우리가 이제 등기부에 대해서는 표제부 각 월거가 있어. 각구는 소유권이고 월거는 소유권 이해의 권리죠. 자, 그러면 요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각 월거. 자, 갑순위, 얼순위라고 그랬죠. 갑순위, 얼순위. 각구는 순위 번호야. 얼구도 얼순위가 되죠. 그러면 갑순위, 얼순위. 그러면 각구의 다툼이 있다. 그러면 같은 구 순위번호. 각구하고 얼구의 다툼이 있다. 다른 구. 자, 접수번호가 되죠. 그러면, 자, 순위번호가 기록되고 등기 목적, 등기하게 되는 이유죠. 그래서, 자, 요거 등기 목적은 그러면 각구 얼구의 등기 기록에 기록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의는 뭐가 되죠? 등기 원인이 되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야. 자, 그러면 또 여기에 대해서 매매가 있겠죠. 매매는 등기 원인이야. 등기 목적은 뭐예요? 소유권 이전. 그러면 정의와 매매의 공통점은 등기 목적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맞고요. 자, 2번은 자, 접수번호와 접수일자. 우리 표제부와 관련돼서는 접수번호는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표제부는 기록되지 않죠. 자, 그러면 접수일자는 기록돼. 그러면 표제부와 관련된 게 아니니까 각 월구는 접수번호도 기록되고 접수일자도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자, 부동산 소재와 지분. 요거는 부동산의 신상이잖아요. 신상. 요거는 사실이죠. 그러면 사실의 등기로서 각 월구에 등기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거는 표제부만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문제 1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 등기원이 및 권리자 기타 사항란. 자,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경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죠. 토지. 그 다음에 토지 등기 기록에 대지권 뜻의 등기를 한다. 대지권 등기는 건물이야.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가 되겠죠. 그러면 대지권 등기하고 대지권 뜻의 등기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잡아놔야 돼요. 자, 대지권 등기는 그러면 건물이죠. 건물. 그 다음에 표제부. 그 다음에 신청, 주등기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 검표신주. 자, 대지권 뜻의 등기는 요거는 토지로서 토지, 해당구입니다. 그래서 직권, 주등기로 이루어져. 그래서 대지권 뜻의 등기죠. 대지권 뜻의 등기는 표제부가 아니라 가구, 을구, 즉 해당구에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검표신주,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해직주. 요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놔야 되고, 요거는 건물이고 요거는 토지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은 다른 구, 같은 구, 다른 구. 그래서 다른 구는 접수 번호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접 찾아놔야 돼. 자, 문제 1번과 관련돼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각 월구의 등기 기록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 요 모르면 등기부의 양식 구조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요 문제 1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기초 중에 기초로서 꼭 우리가 기억해 둬야 돼요. 그럼 대지권 등기는 검표신주,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해직주.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건물,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다른 거 같은 거, 다른 거. 그럼 순위 번호가 아니라 접수 번호. 그러면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정답 몇 번?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과 관련돼서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 기본 중에 기본이죠. 요 등기 신청 적격과 관련돼서는 매년 출제가 되는 거예요. 단독이든 독자적 문제든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돼. 등기가 되는 자, 안 되는 자 이렇게 해야 되죠. 등기 신청 적격과 관련돼서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등기 신청 적격자야. 특히 조심할 거는 저 박찬호 정확히 비번인이지만 등기를 해주자. 등기 명의는 박찬호 정확히 등기 신청인은 대표자 관리자가 되죠. 그러면 자, 13살 초등학생 자연인이죠. 자연인.
등기 신청 적격자죠. 자, 민법상 조합은 어때요?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죠. 법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 자체는 등기가 될 수 없어. 그러면 누구로 등기된다? 바로 조합은 전업 명의로 등기된다. 이렇게 딱 틀을 잡아놔야 돼. 그럼 조합은 전업 명의로서 총유 합의로 등기된다라는 거. 그러면 자, 문제 2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질문과 관련돼서 연세대학교 한백제다. 우리 대학교 자체는 학교명 자체는 안 되죠. 학교명 자체는 영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립학교는 재단명으로, 그 다음에 공립학교는 지자체명으로, 국립학교는 국가명예로 등기되죠. 그러면 연세대학교는 한백재단, 요 재단명으로 등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저 법인은 등기가 되죠. 그러니까 법인 아닌 사단 재단과 관련돼서 박찬호 장학회, 구로동 쪽이 주구에, 그 다음에 자, 밀양 박씨. 이거는 비법인으로서 등기 명의는 그 자체가 되고,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되죠? 바로 박찬호 장학회 회장님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요 문제 2번과 관련돼서 5개 지문, 5개 다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2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꼭 하나 점검해 둘 거는 농협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을 두자로 번지면 또 농협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인이죠. 그러면 농협협동조합 자체는 등기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다시 한번 우리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2번과 관련돼서 머릿속에 탁 잡아놔요.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자, 문제 3번과 관련돼서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다음 중 등기 의무자가 맞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잡을 거 바로 이거죠. 자,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 원칙, 공동, A가 단독 신청이라는 거야. 시험은 단독 신청에서 이제 출발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권리자 의무자 따지는 문제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알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소유권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죠. 자, 이전 등기의 매수인은 뭐가 돼? 의무자의 권리자의. 자, 권리자가 되죠. 매도인은 의무자가 되죠. 그러면 다음 중 의무자가 맞는 것 그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는 권리자가 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전세기간의 연장. 연장은 뭐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자, 연장은 설정 등기하고 같아. 자, 설정. 그러면 설정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설정이라는 것은 그러면 전세권자는 등기 권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단축이라면 그때는 단축이라면 말소 등기야. 그러면 설정과 말소일 때 권리자 의무자가 180도로 뒤바뀐다는 걸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가등기 겸 본등기를 신청할 때 그러면 가등기 당시 의무자.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네. 그러면 자, 문제 3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되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질문과 관련돼서는 좀 부연 설명을 우리가 달아줘야 되겠죠. 이거와 관련돼서 소유권 일대하고 소유권 이해 걸릴 때를 꼭 나눠봐야 돼. 자, 소유권 일대 본등기 의무자. 자, 본등기 의무자는 변동이 없어. 여전히 가등기 당시 의무자가 돼. 자, 소유권 이해에 걸릴 때는 가등기 당시 의무자와 제3취득자가 된다라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가등기 겸 본등기를 실행할 때 본등기 의무자, 가등기 당시 의무자는 뭐가 되죠? 본등기 의무자가 돼.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된다라는 거. 자,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 여역지 소유자. 여역지 소유자가 요거는 등기 권리자가 되죠. 성역지 소유자는 등기 의무자가 되죠. 여기에 대해서 기억해 둘 거. 여역지 소유권자를 뭐라고 그래요? 요거는 지역권자라고 그래. 자, 지역권 설정자는 성역지권자가 되죠. 길은 누가 줬어요? 줄성자. 자, 줄은 토지.
성역지죠. 받는 토지, 여역지야. 그러면 편익을 받는 토지, 여역지, 편익을 주는 토지, 성역지가 돼. 여역지라는 것은 자기 토지죠. 성역지는 타인 토지죠. 지역권이란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되는 권리. 성역지는 신청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역지는 요직해서 직권으로 직권 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면 이때는 등기 권리자가 되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전세권 말소 등기죠. 말소 등기와 설정 등기랑 권리자 의무자가 180도로 뒤바뀐다는 걸 잡아둬야 돼요. 그럼 말소 등기에서 전세권 설정자는 누가 되죠? 등기 권리자가 된다는 거.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3번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당사자 신청, 즉 원칙, 공동인 신청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단독. 다음 중 등기 의무자에 맞는 것.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도 가장 기준이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3번도 틀을 딱 숙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문제 3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다.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소유권인지 소유권 이해 권리인지를 꼭 점검해야 돼. 소유권이라면 본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 의무자고, 소유권 이해 권리라면 가등기 당시 의무자와 즉 제3취득자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3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과 관련돼서 가처분 등기 여기 나와 있네요. 가처분 등기는 처분 제한 등기죠. 가처분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네. 그러면 우리가 5개 지문을 우리가 낱낱없이 따져놔야 돼. 자, 세세하게 따져놔야죠. 자, 1번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가처분 출산하여.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 그러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후 가처분 등기를 한다. 1번은 맞죠? 자, 1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 1번에 대한 부연 설명이네요. 자,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의 요건은 원칙이야. 원칙은 미등기 부동산이고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 요건을 갖춰줘야 돼. 이걸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처분 제한.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갖추면 요걸 직권으로 보존 등기와 관해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걸어준다는 거. 그러면 원칙이 있으면 예가 있겠네. 자, 예적 측면으로서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자, 임차권 등기명령.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요 요건을 갖추면 요걸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걸어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자, 촉탁 등기죠. 여기에 직권이라는 거예요. 자, 1번 지문과 관련돼서 기본 공식이니까 다시 한번 잡아놓고 자, 가처분 등기야. 그러면 여기 가처분 등기, 여기 일부가 같죠. 일부 앞에 권리가 붙어서 권리 일부를 뭐라고 그래요? 지분이죠. 그러면 지분에 대한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봐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틀린 거 그랬으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또 다시 우리가 확정을 한다면 공유 지분이 있어. 그러면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가압류 가처분이 될 수 있고 합유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은 할 수 없다라는 거. 다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놔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가 나오네. 가처분 등기. 앞에 가보죠. 1분에. 일부 앞에 가니까 부동산 자체 1분에. 자, 부동산 일부에 대한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없죠. 그럼 원칙적으로 뭐 된다? 부정된다. 부정된다 그랬으니까 맞는 지문이 되죠. 자, 가등기 겸 본등기.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그리고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요 본등기를 검지하는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걸 검지하는 가처분 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의 본질론이 깨지거든. 그러니까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를 실행하는데 그 본등기를 금지해놨다라는 거야. 그는 것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가등기 상이죠. 가등기 상이야. 이쪽에는 상이 포인트야. 가등기 상의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는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 가처분 등기로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그러면 가등기 상의 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가등기 상의 가처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 등기에 관련된 지문으로서 5개 지문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이 5개를 기본 틀을 딱 잡아두셔야 돼. 그러니까 답을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4번의 정답은 2번 이렇게 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4번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이런 문제가 좋다는 걸 기억해 두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처분 등기 문제 4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전 등기 관련돼서 보전 등기는 매년 출제가 돼. 그러면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죠. 그럼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항상 요 자리 토지냐 건물이냐를 잡아놔야 돼요. 자, 우리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가구를 최초로 개설한다. 첫 번째 원리 신청인은 대장상 최초의 명인 원칙 A는 국가 포괄 승계인 기억해둬야죠. 자, 건물의 특이한 것,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물에 한한다라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확정 판결의 종류는 원칙, 확인 판결이야. 무주 토지는 국가, 무주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 A적으로 자,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도 모두 포함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우리 문제 4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 처분의 제한. 자,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예적 청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5번 관련돼서 미등기 토지 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토지죠. 자,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왔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오면 이거는 건물에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 토지에 대해서 토지 없다 그랬으니까 맞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죠. 그러면 맞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디에서만? 바로 건물에 한한다라는 거. 이걸 기억해 둬야 돼. 자, 이번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원칙은 확인, A적으로 이행, 형성 다 속한다는 거예요. 그럼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다라는 겁니다. 확정 판결이면 적하다. 그래서 있다. 맞네. 자, 3번 질문에 토지 대장의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포괄 유정받은 자. 이거 조심해야죠. 포괄 유정을 받은 자. 그러면 포괄 승계인이야. 그러면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특정 유정자라면 안 되죠. 포괄 승계인.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자, 4번의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한 자는 자, 소유권 보전 등기는 건물의 신축, 원시 취득이죠. 등기원인과 연허리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번이 작년에 1번 지문으로 들어가서 2.5점짜리가 됐죠.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한 자는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서 등기원인과 연허리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달라는 겁니다. 자, 소형 등기가 나왔다. 그러면 소형 등기가 나오면 항상 뭘 우리가 확인하라고 그랬죠? 자, 등기된 토지인지, 등기된 토지, 그 다음에 미등기된 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요. 미등기된 토지는 소유권 보전 등기야. 그러면 미등기 토지니까 미등기를 수용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수용 등기는 언제나 보전 등기한다. 이러면 틀려요.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 두 가지를 꼭 나눠보셔야 돼요.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출제되고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하라. 이게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문제 5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는 매년 출제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야. 그래서 문제 5번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놓고 문제 5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5번까지 우리가 풀어봤으니까 문제 7번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6번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유정 등기가 나왔다. 그러면 유정 등기와 관련돼서 유정과 관련돼서는 항상 포괄 유정이야. 자, 유정 문제를 풀 때는 포괄인지 특정인지 그걸 꼭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자, 포괄 유정은 상속과 같죠. 그래서 187조. 자, 특정 유정과 관련돼서는 186조야. 그래서 이제 포괄 유정이냐, 특정 유정이냐. 자, 유정과 관련돼서 유정이 뭐예요? 자, 유언으로 무상으로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돼. 그래서 유정이 탄생하고, 자, 유정과 관련돼서는 유언 집행자, 수정자가 있어요. 그러면 유언 집행자가 의무자가 되고 권리자가 돼서 언제나 뭐예요? 자, 공동 신청해야 한다라는 거. 자, 우리가 유언장이라는 걸 또 기억해둬야 돼. 자, 수인에 여러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지분에 대해서 포괄 유정 돼야 안 돼. 돼. 자기도 되고 전원도 돼. 유언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요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 자점포라고 한번 외워달라고 그랬죠. 자점포. 그러니까 포괄 유정은 자기 전원 다 돼. 자, 전원 보상심,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전원은 되네만 자기 일부 지분은 안 돼요. 우리 가등기는 자가용, 자기 것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늘 했던 전원 보상심, 자가용, 자점포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우리 유정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포괄 유정이냐, 특정 유정이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은 특정 유정이네. 특정 유정은 그러면 등기를 하여야 물권 변동이 반한다. 186조. 포괄 유정은 187조가 된다라고 잡아놓으라고 그랬죠. 자, 포괄 유정은 수정자 명의로 등기가 없어도 그 유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물권 변동이 효력이 발생한다. 포괄 유정은 187조가 되죠. 자, 3번의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상속 등기를 거쳐 수정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여기가 틀렸죠.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자, X가 되겠죠. 정답은 몇 번이 돼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유정은 무슨 신청이다? 포괄 유정이든 특정 유정이든 유공 공동신청이에요.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자, 미등기 부동산의 특정 유정이야. 특정 유정, 포괄 유정이 아니라 특정 유정이죠.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의 특정 유정된 경우 유언 집행자는 상속 명의로 보존 등기를 거쳐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만약에 특포괄 유정이라면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6번의 정답은 자, 6번의 정답은 몇 번? 따라서 3번이 되겠습니다. 유정 등기와 관련돼서는 포괄 유정, 특정 유정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포괄 유정은 몇 조다? 187조. 특정 유정은 186조 사이로서 유정은 언제나 공통 신청이야. 유공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 6번의 정답 다시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과 관련돼서 지상권 오래간만에 나왔네. 지상권. 자, 지상권 등기와 관련된 지상권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지상권은 무슨 물건? 영유물건. 절대 지분은 없어.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X죠. 자, 그러면 7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지문과 관련돼서 지상권의 양도나 전대를 하는데도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상권은 물건이죠. 그러니까 동의 양도를 얻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할 수 없어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맞네요. 자,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자가 등기의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신청한다. 권리적 측면은 아무 말이 없으면 공동 신청. 오케이. 자, 농지와 관련돼서 농지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정보와 관련돼서 취득은 계약이야죠. 계약 중에서도 유상이든 무상이든 괜찮아요. 무상이죠. 무상. 자, 무상과 무상.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상권은 설정함에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 아니거든. 그러면, 자, 농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농지 취득자격증은 정부 정보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 자, 농지 취득자격증명이 나왔다. 계약, 유상, 우상이야. 플러스 소유권 이전. 기억을 반드시 더듬어 놓으라고 그랬어요. 자, 5번 지문과 관련돼서 소유권의 설정의 범위가 일부일 때, 일부이면 뭘 첨부해야 돼? 도면을 첨부해야 된다라는 거 조심해야 돼. 자, 일부일 때는 도면이죠. 그러면 전부일 때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재산권 설정 범위가 토지 일부에 된 경우 토지 대장을 첨부한다. 이러면 틀려요. 일부에 대해서는 도면을 첨부해 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일부냐 도면이냐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재산권과 관련돼서 하나 여쭤볼게. 이중 재산권 안 되죠. 이중 구분 재산권은 됩니다. 그러면 재산권과 관련돼서 우리 용익권에는 절대 지분이 없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7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은 정답은 1번이죠. 자, 문제 8번과 관련돼서 문제 8번 무슨 등기 같아요? 자, 문제 8번과 관련돼서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그래서 저당권. 자, 저당권이 나오면 항상 뭐예요? 저당권 나왔다.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안 돼. 일부 X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 X, 점이 X, 등기 등록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저당권 등기 등록이야. 앞에 가니까 원칙적으로 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죠. 없다가 아니라 뭐야?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번은 어때요? X가 되겠죠. 자, 만약에 있다라고 나왔을 때 이 저당권 설정은 그러면 무슨 등기예요? 부기등기죠. 지상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죠. 그래서 주등기, 부기등기의 관계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이번 지문의 토지 소유권의 공유지분 우리가 그러면 여기가 포인트를 잡아서 저당권이죠. 여기는 공유지분이 돼. 공유지분은 등기가 돼야 안 돼. 되죠.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만약에 합유 지분이라면 어때요? 그때는 안 되죠. 자, 저당권 이전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자, 저당권은 물건이죠. 그러면 물건으로서 물건은 제3자 모든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어. 그러면 채권 양도 통지서는 제공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전 앞에 저당권이 붙었다. 그러면 이때는 부기등기네. 자, 부기등기는 인감증명 X다 잡아놓고 또 하나는 저당권 이전이다. 그러면 수반성이야. 수반성상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 물건도 이전한다. 볼까요? 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무슨 성 때문에? 수반성. 문제 8번과 관련돼서 옳은 것. 그렇으니까 정답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역시 여기 나오네. 저당권 설정 등기. 앞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했죠.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란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에 의해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소유권이라면 그때는 주등기로 이루어지겠죠. 저당권도 감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 그러면 저당권과 관련돼서 요 문제 정답은 3번이고 저당권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저당권과 관련돼서 가장 기본 문제야. 자, 요 정도는 알고 우리가 풀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문제 8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과 관련돼서 우리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이거는 뭐 우리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출제되는 거고 오늘 5개 지문은 기준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각하사유에 대해서 각하사유 이제 이 정도는 외워야 되겠죠. 1호 관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3호는 자,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행위, 4호는 출석지, 5호는 방식, 5방이고 6호와 관련돼서는 신청서 등기부가 불일치할 때 몇 호?
그는 6호 신청서상의 등기 의무자, 등기입상 의무자가 불일치할 때 이때는 7호 단 포괄승계인은 제외된다. 자, 바로와 관련돼서는 신청서, 즉 등기 원인정서, 매매계약서가 불일치하면 8호야. 자, 그와 관련돼서는 우리 서류, 첨부 정보 이거죠. 자, 그러면 10호와 관련돼서는 세금, 그 다음에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10호. 자, 11호는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할 때, 즉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할 때, 즉 11호야. 그럼 요거에 대해서는 2호와 관련돼서 특히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직권말소, 언제나 이의신청의 대상이 돼. 그러면 3호부터 11호까지는 상대적 무효로서 실체 관계와 부합하다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거.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매년 출제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2호 사유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 말은 등기가 되는 것을 골라라 이 말이겠죠. 여기에 보면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를 신청한 경우 요거 안 되죠. 요거는 2호 사유가 되네. 자, 28회 때 2.5점짜리. 자, 지분만의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죠.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안 돼. 그러면 요거는 2호 사유가 되네. 자, 상속 지분에 대한 상속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것도 안 되죠. 그러면 부동산 가압류와 관련돼서 가압류 등기와 관련돼서 부동산 일부의 가압류 가처분은 될 수가 없죠. 2호 사유가 되네. 자, 수인의 가등기와 중 일부가 뭐예요? 자기 지분이야. 자기 지분. 자기 지분에 대한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거는 등기가 되죠. 역시 30회 때 2.5점짜리가 되고요.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2번, 3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잡아둘 거. 저는 또 보상신. 우리 적도록 했어요. 적도록. 자, 그러면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는 전원은 되나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되고 전원 지분에 대해서 되죠. 그러니까 전원 자기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안 돼. 이 부분과 관련돼서 자가용과 관련돼서 수인의 가등권자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되지만 전원 지분에 대해서는 안 돼. 그러면 문제 9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된다라는 거. 이 5개 지문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자주 출제되는 빈출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9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이 5개 지문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9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과 관련돼서 등기 필정보의 제출이네. 제출이라는 것은 뭘까요? 제공이라는 뜻이죠. 제공과 관련돼서 늘 이야기했던 거. 자, 첫 번째. 자,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되면 제공했어. 자, 제작성 안 하죠. 재교부 안 하고요. 자, 네 번째 이제 판결에 한 등기. 항상 이거예요. 판결에 한 등기. 자, 판결에 한 등기와 관련돼서 원칙 제공 X. A적으로 성소한 등기 의무자 반드시 제공해야 돼. 성소한 등기 의무자입니다. 권리자가 아니라 의무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잡아놓고. 자, 등기 필정보의 제공 그러면 자, 부동산 표시 변경 그러면 요거네요. 요거. 자, 단독 신청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자, 이번 지분과 관련돼서 성소한 의무자의 권리자예요. 권리자. 성소한 권리자는 요거는 더군다나 제공할 필요가 없죠. 자, 판매 특약 등기. 판매 특약 등기와 관련돼서는 이미 판매 특약 등기를 신청한 경우 당사자의 문제점. 판매 특약 등기는 등기 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성산 등기 의무자 바로 이거네요. 성산 등기 의무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대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10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과 관련돼서 문제 5번 상속등기네. 상속등기, 상속인 등기가 아니라 상속등기 단독 신청으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10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기필 정보의 제출, 제공과 관련돼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문제 10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4번과 우리가 관련돼서 우리가 봤고요. 문제 10번과 관련돼서 문제 11번을 보도록 하죠. 자, 문제 11번과 관련돼서 가등기와 관련된 문제네. 가등기 의한 번등기를 하였을 때, 가등기, 예약, 의한, 가지거, 번등기, 완결간 하였을 때,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된다. 다음 중 직권 말소할 수 있는 대상은? 자, 요 지문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항상 요걸 생각해라고 그랬죠. A가, 자, B라는 사람이 있죠. 자, B라는 사람이 A집에다 가등기를 해놨어. 가등기. 그러면 CD, 가등기에서 번등기. 그러면 이렇게 치고 올라가죠. 순위가 소급한다. 그러면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항상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건지, 전에 이루어진 건지, 가등기 상에 이루어진 건지, 가등기 당해, 요 가등기 중간 처분의 등기와 관련돼서 요거 양립 가능가, 양립 불가능. 양립 가능하면 존속, 양립 불가능 직권 말소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요거는 자 전에 요 부분인지 그 상의 부분인지 중간 처분의 등기를 따져봐야 돼. 그러면 1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해당 가등기 상. 그럼 여기는 2번이네요. 2번. 연초 1번이네. 살아남네요. 1번. 자, 2번은 가등기의 번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 요거는 뭐예요? 2번이죠. 살아남을 방법이 없죠.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것.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네. 자, 가등기 전에 맞춰진 담보 가등기. 요거 전이니까 요거는 3번이 되겠네요. 가등기 원자에 대항할 수 있는 주택 임차권. 요거는 4번이죠. 여긴데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살아남아요. 그 다음에 5번에 가등기 전에 맞춰진, 그러니까 이거는 5번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 문제를 풀 때, 자, 전이냐, 상이냐, 중간 처분의 등기냐, 이걸 한번 따져둘 필요가 있어요. 자, 11번과 관련돼서는 올해 가등기와 관련돼서 가벌 변경을 넣어서 사례 문제로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11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과 관련돼서 확정 판결이네요. 자, 확정 판결과 관련돼서 확정 판결은 몇 종류가 있어요? 자, 3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등기 신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확정 판결이 나오면 교통 정리를 이렇게 해놔야 돼요. 첫 번째, 봐봐요. 자, 판결에 의한 등기. 자, 판결에 의한 등기와 관련돼서 판결에 의한 등기 직접적으로 우리가 날리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의 기능, 등기필 정보의 작성,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와 관련돼서는 우리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판결에 의한 등기. 자, 판결에 의한 등기와 관련돼서 이행 판결이 있네요. 이행 판결. 이행 판결에 한해서 단독 신청이라고 그랬죠. 확인 판결, 공동 신청, 그 다음에 항성 판결.
공동 신청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 이걸 기억해 둬야죠.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야. 그래서 판결로서 이거는 단독 신청이 돼. 그래서 우리 항상 공단. 그래서 2단. 판결의 연등기는 가장 기초적으로 이행, 확인, 형성 이걸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는 원칙, 확인 판결이어야 돼.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자, 무주 토지에 대해서는 뭐예요? 무주 토지,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자, 무주 건물에 대해서는 누구? 자, 시군구,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그러면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A적인 게 있죠. A적으로 그러면 이행 판결도 속하고 형성 판결도 속한다라는 거. 이렇게 또 잡아놔야 돼요. 자, 등기의 기능과 관련돼서 등기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이행 판결이다. 이행 판결은 그러면 자, 몇 조로 가냐? 186조 등기해야죠. 그러면 확인 판결과 관련돼서 확인 판결은 몇 조죠? 186조이야. 186조. 세 번째 형성 판결과 관련돼서는 형성 판결은 187조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세 가지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187조 판결은 무슨 판결만을 지칭하다? 형성 판결. 그러면 형성 판결과 관련돼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대표 선수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등기 필정보의 제공과 관련돼서 자, 판결에 한 등기죠. 자, 판결에 한 등기. 그러면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원칙 제공 X. 자, 예적으로 성산 등기 의무자 반드시 제공해줘야 돼. 등기 의무자 반드시 등기 의무자는 제공해줘야죠. 자, 그러면 판결에 한 등기가 이렇게 복잡해요. 판결에 한 등기 오리지널로서 소유권 보전, 등기의 기능, 등기 필정보의 제공과 관련돼서 매년 여기 안에서 또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출제되니까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1번을 우리가 보죠. 공유물 분할 판결, 키워드를 찾았네.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 단독 신청이고 회수한자, 승소한자 모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만나보죠.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는 소송의 당사자는 언급이고 그러면 승소한자, 패소한자 관계없이 공유물 분할 절차에 따른 절차의 등기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퍼펙트하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과 관련돼서 판결에 한 등기 요 1번이 자주 출제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성소한 원고와 성소한 원고의 상속인도 당연히 상속인이 얻은 비상속이 얻은 판결에 한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상속인한테도 무슨 역이 미쳐요? 자로 기판력이 미쳐. 기판력이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게 기판력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자, 3번 질문에 판결에 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원인 정보로서 방망이 몇 번 들어요? 3번. 확정 판결 정보인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야 돼. 송달 증명서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러면 맞네요. 자, 4번 질문에 대해서 판결에 한 등기는 성소한 권리자 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좋아요. 이때 판결은 2단, 이행 판결을 이야기하죠. 그럼 판결에 한 등기는 성소한 권리자 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어. 그러면 이때 판결은 무슨 판결을 이야기한다? 2단, 단독 신청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행 판결은 단독, 확인 판결은 공동, 형성 판결은 공동, 공유물 분할 판결 단독, 공단.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1번도 맞았고 2번도 맞았고 3번도 맞았고 4번도 맞았으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 되겠죠. 회산 등기 의무자.
자, 표산 등기 의무자는 판결에 의해서 직접 등기 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나 정산 권리자를 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둘 다 없죠. 그래서 자, 그러면 문제 12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확정 판결과 관련돼서 우리 이 문제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러면 우리 판결이 한 등기와 관련돼서 판결이 한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기능, 등기 필 정보의 제공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렇게 길을 닦아놔야 돼. 고속도로를.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읽어봐요.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네 개를 이렇게 고속도로를 닦아놔서 자, 판결이 한 등기, 그럼 줄줄 나와야 돼. 최소한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 원칙, 확인 판결, 무주 토지는 국가, 무주 건물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구청장, 회의적으로 이행 형성 판결 다 속한다라는 거. 그러면 등기 기능과 관련돼서 이행 판결은 186조, 확인 판결은 186조, 형성 판결은 187조. 이 이행 판결과 관련돼서 30회 때 민법에서 우리가 출제되고요. 등기 필 정보의 제공과 관련돼서 판결에 한 등기 원칙 안 돼요. 제공할 필요가 없고요. A적으로 성사한 등기 의무자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는 거 우리 꼭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은 지적이야 어느 정도 수준이 다 되어 와 있죠. 지적은 부지런히 암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 부동산 등기법 1회 12문제. 모의고사 어차피 시험도 12문제, 지적 12문제, 등기 12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1회 12문제. 등 2회 12문제에서 24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하여튼 뭐든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12문제는 기준이 되는 거야. 모든 문제를 푸는 가장 간단한 문제면서 꼭 알아야 할 문제라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오늘 1회 모의고사 끝까지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저와 이렇게 인연이 된 사람은 반드시 합격을 기원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고요. 우리 꼭 합격을 살아서 들어오시죠. 합격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